한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운다. 틀리지 않는 것. 수업 시간에 답을 알아도 손을 들지 않는다. 회의에서 의견이 있어도 먼저 말하지 않는다.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도 여러 번 확인한다. 왜일까? 틀리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망치면 끝이니까.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심리적 구조를 분석해 본다. 한국 사회를 관찰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학교에서는 모범 답안을 찾는다. 직장에서는 검증된 방법을 따른다. 인생에서도 정해진 루트가 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적당한 나이에 결혼. 이 길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 길로 가? 그리고 우리는 답해야 한다. 완벽하게. 틀리지 않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한다. 체면. 체면은 단순히 창피함이 아니다. 체면은 사회적 좌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한 번 틀리면 그 좌표가 흔들린다. 한 번 망치면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 그래서 우리는 틀리지 않으려 한다. 아니, 틀릴 수 없다. 이 현상은 어디서 왔을까?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을 봐야 한다. 첫 번째, 집단주의.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 중심 사회다. 개인은 가족, 학교, 회사라는 집단 속에서 정의된다. 문화심리학자 기어트 헙스테드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개인주의 지수가 낮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 속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평판에 영향을 준다. 내가 틀리면 나만 창피한 게 아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학교가, 우리 회사가 창피해진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 대한 책임 모한이 된다. 두 번째, 유교적 위계 구조.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유교 사회에서는 질서와 조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틀린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신호가 된다. 선생님 앞에서 틀린 답을 말하는 학생, 상사 앞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는 직원. 그들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 한국 사회학자들은 이를 위계적 체면 구조라고 부른다.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자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완벽주의. 틀리지 않으려면 완벽해야 한다. 준비가 완벽해야 시작한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다. 그 결과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는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둘째, 과도한 자기검열.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말이 적절한가? 이 의견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자기검열은 실수를 줄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자발성을 죽인다. 셋째, 실수에 대한 과도한 반응. 한국 사회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기억된다. 발표에서 단어 하나 틀린 것, 회의에서 숫자 하나 잘못 말한 것. 다른 문화권에서는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실수는 능력 부족의 증거가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정 마인드셋, fixed mindset 이라고 부른다. 능력은 고정되어 있고
실수는 그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믿음. 이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틀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그럼 실제로 틀리면 어떻게 될까? 한국 사회에서 틀린다는 것의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 학교에서 틀린 답을 말한 학생은 기억된다. 쟤는 공부 못하나 봐. 그리고 다음부터는 손을 들지 않는다. 직장에서 한 번의 실수가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생에서 정해진 루트에서 벗어나면 설명해야 한다. 자퇴, 이직, 늦은 결혼, 모두 왜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사회학자들은 이를 체면 손상의 누적 효과라고 설명한다. 한 번 잃은 체면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그 손실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틀리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나도 이렇게 망쳤어. 나도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틀리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적어도 완벽해야만 한다. 는 압박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틀리지 않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 질문들은 아직 조심스럽다.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다. 하지만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한국 사회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책임감, 유교적 위계 구조 속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본능,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적 압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틀리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틀리지 않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완벽한 것과 의미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체면을 지키는 것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회에서 틀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